마루는 남도의 끝 바닷가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 바다는 따뜻한 품이 아니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외로움이 그를 휩쓸었다. 나이 차이가 많은 형제는 있었지만 두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낼 또래 친구들이 없었다. 마루는 외딴 바닷가 집에서 친구 하나 없이 바다를 벗삼아 자랐다. 그는 늘 홀로 낚시를 하거나 동물들을 키우며 살았다. 토끼를 좋아했던 마루는 토끼를 번식해서 7일마다 열리는 장날에 갔다가 팔아 종잣돈을 모았고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과 함께 좀 더 큰 동물들을 사서 키우기 시작했다. 토끼를 팔아 염소를 샀고 염소를 길러서 판 돈으로 암송아지를 사는 방식으로 동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렸을 때 암소 한 마리는 당시 집 한 채 값과 맞먹었다. 하지만 부모는 마루에게 상해 한마디도 없이 애지중지 키운 소를 팔아버렸고 쌀도 깊숙이 숨겨둔 돈이 사라지자 마루는 범인으로 몰려 대들보에 묶인 채 매를 맞았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범인은 그의 형이었다. 아직도 그때의 가슴 속에 깊이 파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은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 뒤로 소고기를 먹지 않았다. 마루의 아버지는 섬내에서 유일하게 배를 만들 수 있는 목수 기술자였고 벌이가 좋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늘 술을 드시는 날이 많았다. 그의 아버지는 늘 술을 드시면 꼭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 아픈 기억들을 한탄하듯 말했었다. 할아버지가 30대 초반에 돌아가셔서 16살의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고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 목수일을 배우러 다녔다고 하셨다. 형제들 중 유일하게 할아버지와 외모와 행동 하나까지도 똑같았다고 하셨다. 어떤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런 아버지를 싫어하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는 마루가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동물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으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심지어 책과 가방은 아궁이에 2번씩이나 던져졌고 학교 대신 속골을 베거나 집안의 소일거리를 맡기셨다. 어떤 때는 동구 밖에서 주어와 기른 아들처럼 애정 없이 대했고 모든 것이 불공평한 세상이었다. 동력 엔진이 보급될 때 더 이상 배를 만들 수 없었던 그의 부모님은 서울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떠난 뒤 홀로 남겨진 마루는 시집을 가지 않고 홀로 지내는 이모 집에서 눈치밥을 먹고 지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자원 입대를 했고 서울에서 복무했다. 제대 후 뚜렷한 꿈이 없던 마루에게 이모가 다가와 젊은 놈이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자신이 평생 모은 통장을 정가에게 내밀었다. 사업을 해보거라. 그는 그 종자돈으로 매립지에 놀고 있던 땅을 저렴하게 구입 후 게임방을 차렸다. 게임방은 붐을 타고 인기를 끌었고 그의 선택은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성공은 짧았다. 질투와 시기로 인해 신고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삼진아웃제도 때문에 게임방은 문을 닫아야 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끌어모아 게임방에서 타업종으로 변경했지만 곧이어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때 이모부가 손을 내밀었다. 유학을 가라.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으로 이끄는 손길이었다. 그들은 친척이었지만 참 나쁜 사람들이었다. 간척지 위 매립지에 아무도 없던 곳에 게임방이 들어오자 너도 나도 땅을 매입해 건물들이 들어차고 그 땅은 노른자 땅이 되어 새로운 도시의 면모를 갖추자 작은 이모부의 이간질에 속은 큰 이모는 결국 마루를 공부시킨다는 명목으로 외국으로 보냈지만 실제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은 곳에 버렸다. 나중에 알았지만 게임방 부지의 땅이 몇십 배 올라 조카에게 이 모든 재산을 뺏길까 염려했던 작은 이모와 이모부의 계략이었다. 터미널에서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작은 이모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작은 이모부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루는 말도 통하지 않은 곳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입학했고
열심히 노력하여 치과대학에 들어갔으나 불행하게도 졸업하기 직전 한국 정부가 법을 개정하여 외국에서 졸업한 자에게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였고 그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올인했던 결과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갖고 열심히 공부했던 마루의 꿈을 짓밟았다. 그는 또다시 무너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지인이 나타나 길을 알려준 것이었다. 그는 치과대학 졸업 전 우연히 또 한 명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수의대학교로 다시 편입하여 무사히 졸업하였고 한국으로 돌아와 수의사 국가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이것은 그가 외국에서 졸업한 수의대학교 출신 중 마지막 시험을 볼 수 있었던 자격을 부여받은 선물이었고 안타깝지만 이후 졸업생들은 현재까지 국가시험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늦깎이 나이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마루는 남들보다 결혼이 늦었고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맞선을 많이 봤었다. 그때 그들의 조건은 대릴 사위를 원했다.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줄 테니 처가살이를 하도록 그들은 마루에게 제안했지만 마루는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가난하게 살지언정 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줄 반쪽을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공무원을 소개받고 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말에 속아 아무런 조건 없이 결혼했다. 그러나 불사 그것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음을 마루는 정말 몰랐다. 마루의 아내는 결혼 후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고 명절 때나 생일 때도 시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등 시어머니와 잦은 불화가 큰 싸움이 되었다. 결혼 전 부모님을 함께 모신다는 말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미 마루와 결혼해 자식을 낳고 살았지만 전 애인과 연락하며 지냈다. 그녀는 마루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미 처가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결국 마루는 배신의 아픔에 이혼을 선택했고 그 후에도 지옥의 그림자는 늘 마루를 따라다녔다. 혼자가 된 마루는 병원을 운영하였지만 두 번의 화재는 정가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또 한 번의 병원이 물에 잠기는 물난리를 겪었다. 그때 한 친한 수의사가 사업 제안을 했다. 함께 동물보호소를 운영해보는 건 어때? 병원도 합병해서 함께 해보지 않을래? 마귀에 홀린 듯 그의 제안에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옥의 문이었다. 동물병원 김원장이 마루에게 동물병원 합병과 동물보호소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고 고담시 관계자를 소개한 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마루에게 동물보호소 소장 자리 및 고담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제시했다. 고담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조 씨는 동물 테마파크라는 계획을 앞세워 그를 끌어들여 이용했다. 23억의 동물보호소 건립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부패한 관료들의 손을 거치며 돈은 새어나갔다. 조 씨는 동물보호소 선정될 부지를 미리 쪼개어 등기했고 동물보호소 부지를 조 씨가 미리 사두었던 곳에 고담 씨가 땅을 매입하도록 유도하여 조 씨 일당들은 수십 배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마루는 동물보호소 건립부터 이 모든 진실을 밝히려 하자 고담 씨는 그를 눈의 가시로 여겼다. 이 자는 없애야 한다.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가 시작되었다. 마루에게 함께 보호소 제안을 했던 김 원장은 마루를 배신하고 뒤로 빠져버렸고 홀로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소를 운영해야 하는 마루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으로 힘들 당시에 믿고 의지했던 직원들에게 업무를 맡겼는데 고담 씨는 마루의 여직원을 포섭해 함정을 팠다. 이때 등장했던 번식업자 연씨와 애견훈련사 림짱추이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유기동물복지협회가 마루를 제거하는 데 동원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마루를 악마로 만들고 보호소를 빼앗는 것. 그날 이후 마루는 고담 씨가 쳐놓은 덫에 걸렸다. 고담 씨의 사주를 받은 언론들은 그를 매도했고 보호소를 빼앗긴 그는 하루아침에 파멸했다.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긋지긋한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단 하나.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진실을 밝히는 것.
마루는 고담의 유령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양심의 보루다. 이 지옥을 끝낼 것이며 고담시에 꼭꼭 숨겨두었던 모든 비리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